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 언어를 좀 바꿀게요. 지금부터는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충훈입니다. 방금 멜리사께서 주신 감동스러운 얘기, 본인의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짚어주신 그런 깊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여러분의 모멘텀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분은 2014년도,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동기인 것 같아요. 유산을 처음 만나셨습니다. 저랑 다른 게 있다면 이분은 꽤 오랫동안 푹 쉬셨어요. 푹 쉬시다가 셋째를 낳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복덩이가 나오면서 유산화의 비전에 눈이 떠지셨습니다. 그래서 단 3년 만에 처음 그냥 일반 회원에서 에메랄드 디렉터까지 달성하신 고속 성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 얻어 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멋지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주에 에메랄드 디렉터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brand new Emerald Director from Korea, 김유란. 네, 신규 에메랄드 디렉터입니다. 김유란 사장님을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네.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약 한 6년 전에 이 유산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약을 잘 못 삼켰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이 좋은지도 몰랐고요. 근데 셋째 아이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갖게 되면서 2018년도에 유산화 제품을 건강 목적과 그리고 체중 감량 목적으로 유산화 제품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몸이 워낙에 둔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좋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알아보고 뭐 했냐, 왜 이렇게 살도 빠지고 건강해 보이냐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제품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품에 대한 호감이 상승된 상태다 보니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그때서야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의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산화라는 회사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혼자서 유튜브와 인터넷을 한 달 동안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말이 맞다면 비즈니스로 유산화는 정말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장사를 그때 당시에 5년째 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다거나 소개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스폰서께서 저에게 목표를 막 던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퓨처 어치버, 퓨처 디렉터, 실버 디렉터까지 빠르게 좀 목표를 이뤘고요. 그래서 이 일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위기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 실버 디렉터에서 제가 10개월을 있었는데 성장이 더딘 것 같아서 이제 이 일이 좀 아닌가? 이런 실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산화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잘 나가는 치킨집 프랜차이즈 그런 장사 가게를 하나 더 얻어서 직원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것과 유산화랑 무슨 차이지? 라는 의문이 갑자기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유산화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치킨집을 차리는 동안 당연히 유산화 일은 멈춘 상태였죠. 8개월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8개월 동안 저는 루비 디렉터 수준의 수입을 벌었지만 거기서 하는 일은 정말 집중도 많이 필요하고 노동의 대가가 유사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집중과 잡일, 그리고 부업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이것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뭐냐면요. 직원이 다음날 만약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게 문을 닫거나 대타를 뛸 직원을 빠르게 구하거나 아니면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1년, 2년, 3년 계속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미 저는 바쁜데 부업으로 한 일이 저의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뭐냐, 치킨집을 그만두려고 하니 그 그만둘 때의 그 비용이 들더라고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그냥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두면 제가 투자한 금액이 전부 날리게 되거나 아니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유사나는 어때요? 오늘 그만둬도 내일 그만둬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최악의 리스크가 뭐냐면 그냥 인컴이 0인 것뿐인 거잖아요. 아, 정말 유사나와 세상에 있는 일은 완벽히 다르구나. 유사나 같은 비즈니스는 세상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몰 비용, 이런 노동의 대가를 비교했을 때 이런 현실에 부딪히고 제가 마음을 다잡고 유사나를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혼자 잘하면 지속 성장에는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팀원들과 함께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의 방향성을 모두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유사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팀 멤버들과 공동의 목표를 갖기 위해서 각자 자기 삶에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30가지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재미있는 게 파트너들이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뭐냐면요. 30개를 다 적지를 못해요.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이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30개를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는 파트너도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쓰는 파트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현실과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감, 이 괴리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파트너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는 이유는 있다는 것을 맥락으로 설명해 줬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써내려가면서 팀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서로 것을 막 지지해 주면서 자신만의 Y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30리스트가 뚜렷해지면서 유사나를 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스스로 각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인지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었으니 이제 저에게는 다음 스테이지가 온 겁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로는 그 파트너들에게 유사나의 개념과 이 일에 대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가 실수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사나 일이 세상 일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니 성장이 더디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사나 비즈니스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규정해 주었고요. 그런 정보를 영상으로 찍어서 팀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리더를 선정했어요. 선정해서 교육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본 교육, 마인드 세팅 교육, 쇼더 플랜 교육, 실전 교육으로 나눠서 게릴라성으로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팀원들을 모집해서 해체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교육은 카톡으로 진행되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서 30분, 20분
이렇게만 활용해도 충분히 이 교육 프로세스를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교육 영상은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교육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적거나 아니면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과제를 내주었고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각자 읽고 녹음해서 카카오톡에 올리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과제마다 읽고 그리고 듣고 그것들을 피드백을 키리더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과제를 수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그 체크는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해라 얘기하면 압박처럼 느끼지만 체크만 해서 올리니까 자발적으로 과제 완료자의 이름에 자신을 올리고 싶어서 스스로가 하더라고요. 그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제가 전체 인원들에 대한 피드백을 뭐 한두 번씩 해주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좀 의지가 강하고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는 파트너는 스스로 더 공부를 했고 더 연습했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다른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가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30리스트를 같이 적어봤잖아요. 이때 울고 불고 30리스트 못 쓰겠다고 했던 파트너가 너무 멋들어지게 녹음을 해주고 자신의 느낀 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러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받고 그들을 칭찬해지면서 각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분위기가 전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팩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할 때도 그렇거든요. 장사 잘 되는 가게 같은 경우는 장사가 계속 잘 돼요. 그 느낌, 그 분위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손님도 없나 봐, 장사가 좀 안 되나 봐 하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유산화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면 뭔가 실패한 교육 프로세스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완수하는 목표를 가졌어요. 이걸 잘 모르고 못 따라오고 힘든 거는 괜찮지만 이 교육에 자신이 참여하고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태도고 자신과의 약속이고 이것을 이뤄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그런 맥락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팀에는 중도 포기자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한 3%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육 프로세스를 거치면 대부분이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되었으니 이제 또 저에겐 다음 스테이지가 온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팀원들에게 3년 후에 이루고 싶은 그 본인의 직급 계획을 적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다이아 이렇게 적는데 적는 순간부터 역산을 시작했습니다. 다이아가 되려면 4주가 필요하지? 12월 다이아 목표면 11월에 스타트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산을 하다 보면 당장 다음 달에 도전해야 되는 직급과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파트너들에게 이 과제를 같이 한 후에 당장 이뤄내야 될 직급을 함께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승급 도전 팀을 또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직급 계획을 적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충격받은 게 유산화로 성공하고 싶은데 자신의 목표와 직급을 못 적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못 적지?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니 서로 알려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배워가면서 라인십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승급 목표를 정한 팀원들과 승급 도전팀을 구성했고요. 각자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직급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그 팀톡에서 노력했습니다. 승급 도전을 5주간 진행했는데 그동안 제 산하에 30명이 승급을 달성했고 저는 골드 디렉터,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루비까지 단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승급 도전을 제가 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올해 2월이었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 팀 교육과 미팅들이 다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여파는 거의 못 느꼈습니다. 이런 여파를 가장 적게 본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에메랄드 디렉터가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다시 또 다른 스테이지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키리더들과 반복적으로 또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의 승급이 축하해요 이러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스테이지가 왔다는 것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시키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저는 내년 한 상반기에 다이아를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1차적 목표는 2022년에 3스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게 제 목표고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제가 빠르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스테이지는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변화는 항상 두렵죠.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유산화 비즈니스는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멈추면 안 되고 확장해야 돼요. 제가 뭔가를 좀 잘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하고서 멈춰버리면 이 일은 망조가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하고 싶은 나와 변화하고 싶은 나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 속에서 아이들이 저를 지켜보면서 되게 올바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유산화는 정말 가족도 함께 성장시키는 정말 최고의 회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꿈은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갈 파트너들, 그 파트너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가족, 이 모두가 진짜 뭘 해야지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40개 정도는 한 번에 쭉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진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삶 말고요. 정말 나는 뭘 하고 싶지?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싶지? 내 남편은 뭘 하고 싶지? 우리 엄마는, 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사랑해요. Wow, thanks so much, Yuran. That was amazing. 네, 감사합니다. 김유란 사장님, 정말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스토리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마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줬던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아이디어 너무 좋았고요. 저도 30개의 버킷리스트 아이템을 적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 말씀하신 목표를 꼭 달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해주신 얘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희 스피커를 모시도록 할 텐데요. 남성분입니다. 캥 박사님